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은 14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등록 면허세를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91쪽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등록 면허세. 과거에 취득세가 있었고 등록세가 있었는데요.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는 취득세에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따로 등록면허세가 만들어졌는데 그 등록세 일부와 과거에 있던 면허세를 합쳐서 등록면허세로 이름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등록면허세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우리 민법 시간에 배웠죠.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러한 용익물권을 등기할 때 내는 것이 등록면허세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에 관련된 거, 또 가압류라든가 가처분, 이런 경매신청, 또 가등기, 부동산 등기법에서 여러분 가등기 배우셨죠? 그런 가등기 이럴 때 등록면허세를 내는 건데 시험에 나오는 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이렇게 9가지에 대해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등록면허세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과거에 일부 등록세하고 일부 면허세가 합쳐져서 등록면허세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거니까 보통세가 되겠고요. 보통세,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보통세가 되겠고요. 이 등록면허세 이 과세 주체는요. 이거 지난번 시험 나왔는데 도세와 구세 들어갑니다. 네, 도세와 구세. 특별시세는 아닙니다. 도세와 구세 들어간다. 그리고 과세 표준이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종가세라고 합니다. 가액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수량과 중량과 용적과 건수로 표시하는 것을 종량세라고 합니다. 건수. 우리가 말소 등기할 때 몇 건을 말소시켰느냐 이런 건수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요 면세점 제도가 없습니다. 세금 받지 않는다 이런 거 없고요. 그러나 과세 최저한 제도는 있습니다. 과세 최저한 제도라는 것은 등록면허세가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을 징수한다. 이런 내용들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등록면허세의 용어의 정의가 나왔는데요. 1번 등록이라는 용어와 면허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이 면허에 대한 세금은요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건 시험범위 안 나오니까 등록만 살펴볼게요.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에 권리라는 것은 법이 주는 힘이 되겠죠. 권리를 설정하거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은 제외된다. 이 취득을 원인으로 인한 등록은 취득세에서 낸 거거든요. 우리가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취득세 플러스 등록세에서 취득세를 내는 거니까 제외되는데 그러나 다음 항목에 해당할 때는 등록은 포함한다. 어떤 거냐? 강업권, 어업권을 사더라도 취득세를 내지만 강업권, 어업권 등록은 등록면허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소유 취득세 과세상 물건. 여러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차량과 기계 장비와 항공기와 선박은 외국에서 수입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의 어떤 거? 연부취득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연부취득에서 등록은 등록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5번째 보실까요, 여러분? 한 건이란 등록 대상의
건수를 말한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올 때 빌려왔는데 저당권 설정하고 빌려왔다가 빌려온 돈 갚으면 말소하잖아요. 그 말소할 때 건별로 말소 등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동산 등기법 등의 여러 개의 등기 등록 대상을 한꺼번에 신청하여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한꺼번에 여러 개를 등기 등록하더라도 건별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2절 보니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구일까요? 등기 등록을 받는 자지요. 등기 등록을 하는 자. 또 면허를 받는 자. 등기 등록을 하는 자, 면허를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을 받는 자가 납세무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은 누가 낼까요? 지상권. 여러분, 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 위에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질 수 있는 권리,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인데 누굽니까? 지상권자가 되는 거예요. 지상권자. 지역권은 누가 될까요? 여러분, 지역권은 남의 땅을 통행할 수 있는 권리지요. 지역권은 역시 지역권자입니다. 민법 시간에 배웠죠?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 요역지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전세권은 누구일까요? 전세권자가 되겠죠. 이런 세 가지를 뭐라고 배웠어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 용익 물건이라고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저당권은 누가 낼까요? 저당권. 저당권 그 설정 등기, 저당권 은행에다 돈 빌려올 때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누가 납세무자냐? 저당권자입니다. 그러나 저당권 설정일 때, 저당권을 말소 등기할 때 말소 등기할 때는 저당권자는 이거 채권자지요. 그러나 말소 등기는 저당권 설정자가 세금을 냅니다. 누굽니까? 채무자가 되겠죠. 자, 요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저당권자, 채권자가 납세무가 되고, 저당권을 말소 등기할 때는 저당권 설정자, 누굽니까? 채무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3절로 넘어갑니다. 등록 대상과 납세지인데요. 거기 16가지가 나왔네요. 부동산 등기, 선박 등기, 신탁재산 등기, 공장 및 광업재단 등기, 법인 등기, 상호 등기, 등기 등록 대상이 상당히 많은데요. 1번 동그라미 치세요. 부동산 등기. 우리는 주로 부동산 등기를 공부하죠. 법인 등기. 그래서 거기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동그라미 쳐보세요. 1번 부동산 등기, 그리고 6번 법인 등기 정도. 자, 등기 등록 대상이 되는 건데요. 지금 16가지가 나왔죠. 그런데 3번하고 4번 보세요. 우선 1번에서요. 이 부동산 등기하는데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어디가 될까? 어디다 세금 낼까? 과세 주체는 도세와 구세라고 그랬죠. 도세와 구세. 그러나 이제 경기도면은 경기도세가 되겠죠. 서울특별시는 아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면 강동구가 되겠죠. 구세가 되겠죠. 그러면 강동구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강동구에다 세금 내면 되겠습니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러나 경기도다 그러면 도세이기 때문에 경기도에다 내겠지만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임받아서 시장군수한테 신고 납부하면 되는 거지요. 이 부동산 등기는 납세지가 어디냐?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하면 틀립니다.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 묶어보세요. 자동차 등록과 건설기계 등록입니다.
자동차 등록과 건설기계 등록. 이 자동차 등록은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입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등록은 건설기계 관리법 규정에 의한 등록지. 두 가지는 등록지입니다. 자동차 등록과 건설기계 등록은 등록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몇 번 동그라미 치느냐? 11번, 12번 보세요. 11번.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나왔죠? 거기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은 등록권자의 주소지. 그리고 10번, 죄송합니다. 10번하고 11번이네요. 죄송합니다. 10번하고 11번. 10번은 어떤 겁니까?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죄송합니다. 10번하고 11번입니다.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등록은요, 등록자의 주소지입니다. 등기 등록자의 주소지가 납세지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동차 등록과 건설기계는 등록지. 과거에는 시험에 나왔는데 이런 거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은 등기 등록자의 주소지. 나머지는 다 소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동차 등록과 건설기계 등록은 등록지.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은 주소지. 나머지는 소재지인데요. 1번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선박 등기는 선적항 소재지입니다. 그리고 항공기는요, 비행기가 머무르고 있는 것, 정치장 소재지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동그라미 치세요. 법인 등기. 법인 등기는 본점, 지점, 주사무소, 분사무소 등의 소재지입니다. 법인 등기는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상호 등기는 영업소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 광업권, 일정한 광업법은 광업권은 광업법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가 광업권이고요. 조강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광구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가 조강권이 되겠는데, 광업권과 조강권은 광구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어권 등록은 어장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중요한 거 없습니다. 마지막 15번 그 밖의 등록은 등록관청 소재지인데요. 자, 암기할 필요 없고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동차 등록과 건설기계 등록은 등록지.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은 주소지. 나머지는 소재지인데 1번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선박 등기는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 등록은 정치장 소재지. 광업권과 조강권은 광구 소재지. 어권 등록은 어장 소재지. 법인 등기는 본점, 주사무소, 분사무소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갑니다.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입니다. 이거는 취득세 과표와 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과세표준은 세법 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산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겠는데요. 원칙은 뭐냐? 취득세 과표는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지요. 그러나 등록면허세 과표는 원칙은 등기 등록자의 신고가액입니다. 원칙. 취득 당시 하면 틀립니다. 등기 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입니다. 등기 등록 당시의 신고가액.
원칙은 등기 등록자의 신고가액이 된다. 그러나 외외 규정이 있습니다. 시가 표준액이 있어요.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금액이 시가 표준액인데 어느 때 시가 표준액이냐? 신고하지 않았다. 미신고. 또 신고를 했는데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했다. 미달 신고시. 또 신고를 했는데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었다. 비표시. 이런 경우는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 외외 규정에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과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둘째 줄 다만 줄차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다만 나왔죠. 다만. 거기 둘째 줄 줄차요. 등기 등록 당시에 자산을 재평가하거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격이 달라질 때는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한다. 다시요. 등기 등록 당시에 기업에서 자산을 재평가하거나 또 감가상각을 해서 가격이 달라질 때는 변경된 가액이 과표가 된다. 그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국입니다. 국. 동그라미 치세요. 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입니다. 왜?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입니다. 외국에서 차량이라든가 선박, 항공기기 장비를 수입에 의한 취득입니다. 세 번째는 판결문입니다. 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그리고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여러분들이 건설법인으로부터 샀다. 어느 법인으로부터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이죠. 가로 열고 공매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한국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취득하는 것이 공매인데요. 거기다 쓰세요. 경매도 포함입니다. 공매는 국세징수법이고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경매 방법에 의한 취득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지는 취득입니다. 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지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국외판법공부. 국외판법공부는 항상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법인이 아닌 자가, 이것도 중요한데요. 법인이 아닌 자는 누굴까요? 개인이죠.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한다. 그러니까 개인은 장부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물건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했는데 법인장부 가격에 법인이 장부를 기장해서 법인장부에 입증되는 금액이 100분의 90을 넘는 금액을 신고할 때는 그 금액을 과표로 개인한테 결정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라든가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을 과표로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또 토지의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해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과표가 구분되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물 가격과 토지 가격을 안분 계산해서 시가 표준 내역으로 안분 계산해서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데 역시 취득세에서 똑같이 배웠습니다. 자, 5절 보실까요? 등록면허세 비과세입니다.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과세권을 포기하겠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등록면허세 비과세. 비과세라는 것은 과세하지 않겠다.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등기 등록하는 것.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할 때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상대 국가에 가서 등기 등록하는데 상대 국가가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하겠다. 서로 상호주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회사를 정리하거나 특별청산에 의하여 법원 촉탁으로 등기 등록하는 것.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출자 전환에 따른 등기는 제외된다. 이 말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를 법인을 설립해 놓고 그 법인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은 등록면허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회사를 합병하거나 회사를 특히 정리하거나 특별청산에 의해서 법원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이 바뀌었어요. 변경되거나 또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지적소관청의 지번이 변경되거나 또 계량 단위가 변경되었다. 과거에 평에서 제곱미터로 계량 단위가 변경되었죠. 또는 그런 등기 등록 또는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단순히 표시 변경 등기 등록하는 것은 규칙사유가 국가한테 있고 공무원한테 있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목이 묘지인 토지입니다. 묘지가 있는 토지는 지목이 묘지죠. 묘지는 취득세는 과세하는데요. 등록면허세에 대한 묘지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무덤이 있는 거잖아요. 지적공부상 묘지인 토지를 등기 등록하는 것은 비과세가 되고요. 네 번째, 면허의 단순한 표시 변경. 등록면허세 과세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면허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하여튼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공부해 봤고요. 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여러분? 23회 문제인데요. 한번 볼까요? 제일 위에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때는 신고 불성실을 징수한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요, 이따 뒤에 가서 공부하겠는데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만 신고 납부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없습니다. 1번이 틀렸네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적인 장부에 등기 등록하는 자이다. 맞습니다. 세 번째,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자이다. 누굽니까? 채권자가 되겠죠. 그러나 말소 등기는 근저당권 설정자, 채무자가 되겠죠. 네 번째, 근저당권 말소 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거기 나왔네. 근저당권 설정자, 말소 대상 부동산 현재의 소유자이다. 즉 누굴까요?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5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어디입니까?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원칙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 또 15강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